안녕하세요. WT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규 부장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객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바이탈 사인 모니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건강과 웰빙에 관한 미래 비전 제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분산형 의료입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원격으로 가능한 시간대에 진료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곳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중 심장질환, 당뇨, 수면장애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병원에 방문해서 잠시 진단을 받는 것보다 하루 24시간 연속으로 며칠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진단에는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홀터 장비를 몸에 착용하고 24시간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CGMS와 같은 연속 혈당계를 사용하여 14일간의 연속 혈당 변화를 체크하기도 하고 스마트 밴드, 스마트 반지 또는 이마나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를 통해서 수면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배터리로 동작하며 몸에 착용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소비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건강 모니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마켓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으로 웨비나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은 허트레이트의 약자이며 심박수를 의미합니다. 심박수는 ECG 기술 또는 PPG 기술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ECG는 전극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PPG는 LED, 즉 빛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SpO2는 산소 포화 농도를 의미하며 LED 빛을 사용하는 PPG 기술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BPT는 Blood Pressure Trending의 약자이며 혈압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PPG 기술로 측정합니다. Respiration은 호흡수를 의미하며 임피던스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계속하여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G는 포토플래시스모그래피의 약자이며 LED와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옵틱 방식의 기술의 이름입니다. 기본 원리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산소를 측정하는 것인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LED의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약해지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적게 붙어 있으면 LED의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양을 포토다이오드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PPG 기술을 이용하여 SpO2, 즉 산소 포화도 또는 HR, 심박수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CG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의 약자이며 전극을 사용하여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심장의 파형을 그려낼 때 사용이 됩니다. 바이오지는 전극을 사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인체에 미약한 AC 커런트, 즉 미약한 교류 전류를 흘려주어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되돌아오는 전류 신호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체지방 분석, 근육량, 체수분량, 호흡수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의 경우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임피던스가 커지게 되고 숨을 내쉬면 폐가 작아지면서 임피던스도 작아지게 되는 것으로 호흡수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체지방의 경우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면 지방이 많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PPG 기술과 SpO2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G 기술은 LED의 빛을 이용하는 옵틱 기술입니다.
LED는 주로 레드와 인프라레드를 사용합니다. 포토 디텍터는 혈액이나 피부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LED의 빛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빛이 감지되면 포토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의 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SpO2, 즉 산소 포화도는 PPG 기술을 이용하여 동맥혈의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PPG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위쪽에 혈관이 있고 그 아래 피부층이 있습니다. 피부층 아래쪽에 LED와 포토다이오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LED에서 발생된 빛이 피부를 통과하여 혈관에 닿은 후 헤모글로빈의 양에 따라서 빛에 반사되는 양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포토다이오드가 흡수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고 빛이 약할수록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센서를 구현할 때 디스크리트 방식과 모듈 방식의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디스크리트 타입과 우측에 있는 모듈 타입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라는 말의 의미는 AFE,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외부에 LED와 포토다이오드를 추가하러 설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모듈에는 AFE와 함께 LED와 포토다이오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좌측에 있는 디스크리트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원하는 LED와 포토다이오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센서의 위치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적인 디자인과 설계자의 경험치가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모듈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센서의 사이즈가 이미 정해지게 되며 LED와 포토다이오드의 위치 선정 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임 투 마켓으로 개발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DI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칩 레벨 또는 모듈 레벨입니다. 개발사에서는 칩 또는 모듈을 구매하여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이와 함께 자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 1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해야 하므로 개발하는 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알고리즘 완성도를 올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벨 2는 ADI가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센서 허브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MCU에 탑재되어 제공이 됩니다. 고객사에서는 센서 허브 칩을 구매하여 개발을 하게 되므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발 시간 단축 및 알고리즘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벨 3는 레벨 1과 레벨 2를 포함하여 평가보드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또는 평가보드 형태로 제공이 되므로 이 보드를 구매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성능 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는 클라우드까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ADI 본사와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가 협력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레벨 2, 즉 ADI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에 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는 센서를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PG 센서는 LED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LED를 드라이빙해 주어야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피부의 톤, 피부 두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LED를 밝게 또는 흐리게 그리고 펄스를 적절하게 출력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직접 테스트를 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인체에서 수집된 미약한 신호들을 증폭하여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며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구현하게 되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레퍼런스 디자인에 관한 자료들이 함께 제공되므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맨 우측 사진에 운동하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도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좌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좌측에 맥스 32630이라는 호스트 MCU가 위치하게 되며 우측에는 맥스 32664라고 하는 센서 허브 칩이 연결됩니다. 센서 허브와 호스트 MCU는 I2C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서 허브 칩에서는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호스트 MCU 측으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센서 허브 칩의 상단에는 바이오 센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AFE 또는 모듈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AFE는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칩을 의미하며 PPG 센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LED와 PD, 포토 다이오드를 칩의 외부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듈은 AFE와 LED, PD, 즉 포토 다이오드가 모두 내장되어 있으므로 구성이 더욱 간단하게 됩니다. 센서 허브 칩과 바이오 센서 IC는 I2C 또는 SPI 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허브 칩 하단에 있는 가속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의 슬라이드에서는 하드웨어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함께 제공되는 GUI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윈도우즈 GUI이며 우측에는 안드로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GUI의 화면입니다. 윈도우즈 GUI에서는 안드로이드 GUI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 데이터 형태로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SCD는 스킨 컨택 디텍션의 기능을 의미하며 장비가 인체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HRM, SPOT의 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HR, 액티비티 상태, SPOT의 퍼센트, SCD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로이드 GUI에서는 슬립 퀄러티 기능도 지원됩니다. 다음은 ADI에서 제공되는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분하여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체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손가락, 귀 또는 손목 등으로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PPG 기반의 센서로 할 수 있는 기능들로는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혈압, 호흡수, 스트레스 지수, 체온, 체성분 구성, 수면 품질 등이 있습니다. 가장 우측 컬럼에는 평가보드의 종류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드 형태, 시계 형태, 밴드 형태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되는 센서 오브 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며 PPG 센서 IC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웨비나 후반부에서는 제공되는 평가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ADI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스택 형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파란색은 이미 완성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1번 계층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센서 관리입니다. 전력 소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번 계층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움직임 보정과 스킨 컨택 디텍션 기능입니다. 3번 계층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호흡수, 심박수, 심박 변이도, 산소 포화도, 혈압, 수면 품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번, 5번 계층의 회색은 ADI가 직접 개발 중에 있거나 서드파티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맥, 스트레스, 스포트 코칭, 수면 무호흡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3번 계층, 가장 우측에 있는 BPT는 혈압을 의미하며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클리니컬 그레이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표는
ADI에서 제공되는 평가보드 중 맥스 REF DES105라는 제품의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회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맥스 86174라는 PPG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센서 허브로는 맥스 31664C를 사용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녹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센서를 관리하고 파워 소비를 최적화하여주며 움직임 감지 및 모션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보라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심박수 변화율, 산소 포화도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수면 품질, 호흡수, 스트레스 등의 기능도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평가보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넘버는 맥스 REF DES105라고 하며 맥심사의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간단히 줄여서 MRD라고도 부릅니다. 이제부터 맥스 REF DES를 줄여서 MRD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밴드 형태로 제공되는 MRD105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허브로는 맥스 32664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캔 컨택 디텍션 기능 등이 지원됩니다. PPG AF1호는 맥스 86174A를 사용하며 센서 외부에 그린, IR, 레드 등 3개의 LED와 2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호스트 MCU로는 맥스 32630을 사용하며 GUI를 처리합니다. GUI는 PC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원하며 스마트 밴드와 PC는 BLE로 통신을 합니다. MRD105와 비슷하게 MRD104도 스마트 밴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PPG와 함께 ECG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센서 허브로는 맥스 32670을 사용하며 심박수, 맥박수, 산소 포화도 등이 지원됩니다. 센서 AF1호는 맥스 86176을 사용하며 ECG와 PPG를 모두 지원합니다. ECG를 측정할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극에 접촉시킵니다. 스마트 밴드 하단부에는 PPG 센서인 LED와 P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MRD106은 체스트 패치 형태로 설계된 평가보드입니다. ECG와 임피던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7개의 전극이 함께 제공이 되며 우측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슴에 제품을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이 장표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파형 한 주기는 P, QRSJ, T, U로 구분할 수 있으며 R2R을 이용하여 ECG 기반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MRD106은 헬스 센서 플랫폼 4.0이라고도 부르며 상단에는 USB-C 포트가 있으며 7개의 전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탑뷰에 보시면 주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메탈 디스크가 있으며 바텀뷰에는 피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메탈 디스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PG 센서인 LED와 포토 다이오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뷰에는 포지션 파인더 기능을 수행하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MRD106 평가보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호스트 MCU로는 맥스 32666을 사용하고 있으며 BLE 5.0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 AF1호는 맥스 86178을 사용하며 ECG, PPG, 바이오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LED와 포토 다이오드는 외부에 추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센서 허브로는 맥스 32674C를 사용하며 산소 포화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온도 센서로는 맥스 30210을 사용하였으며 주변 온도 및 스킨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도씨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으며 20도씨에서 5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USB-C 포트는 7개의 전극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디바이스 차징과 펌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로는 ADXL367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슬라이드는 MRD106의 일렉트로드의 전극 연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06은 습식 전극을 사용합니다. ECG 측정을 위해서 3개의 전극이 사용됩니다. RA, LA, RLD. RA는 right arm, LA는 left arm, RLD는 right leg drive의 약자입니다. 바이오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전극이 사용됩니다. I+, I-, V+, V-.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은 상기 기능들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MRD106 체스트 패치에서 제공되는 GUI 화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옵틱 방식의 기술인 PPG, 전극을 사용하는 기술인 ECG,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바이오지, BIA, 템프 등의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그림에 보시면 체스트 패치를 좌측 어깨 부분에 장착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계속하여 GUI에서 모드 탭에 관한 내용입니다. SpO2를 체크하시면 SpO2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인 HR 기능은 ECG 기반으로 측정이 되며 HR과 동시에 respiration, 호흡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HR과 동시에 바이오지 기능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좌측 아래쪽에는 배터리 잔량과 BLE의 수신 감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플랫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pO2, ECG, respiration, 템프 등이 보여집니다. SpO2는 99%, HR은 63 ppm, respiration은 11 ppm, 주변 온도는 30.55도씨이며 피부의 온도는 26.6도씨입니다. 계속해서 온도 측정을 위해서 2개의 메탈 디스크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대기 중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뒤쪽에는 피부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섭씨, 화씨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량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LED와 PD를 사용하는 PPG 기술을 사용하여 체스트 패치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손가락이나 손목에서 PPG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체스트 패치가 까다로운 이유는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신호의 선형성이 깨지고 수신된 PPG 신호의 DC 값이 시프팅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에서 되돌아오는 빛을 감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PPG를 가슴에 붙이는 패치로 구현하기에는 복잡도가 매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RD106에서는 패치를 가슴에 붙이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파인더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적절한 패치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시작한 후 점수가 80점에서 100점 사이로 나오면 최적의 위치를 찾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좌측 어깨, 우측 어깨 등을 지나가는 혈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레디 에어리어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패치를 부착한 후 로케이션 파인더를 작동하여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100점이 가장 최고 점수입니다. 이번 장표는 로케이션 파인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패치를 어깨 부위에 붙인 후 오토 스타트 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출력이 되며 좌측 상단에 스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 1에서 레드 LED 98점,
IR LED 98점, 채널 2에서 레드 LED 98점, IR LED 100점입니다. 스코어가 80점에서 100점 사이가 나오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최적의 위치를 찾았으므로 이제는 패치를 가슴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음은 MRD106에서 ECG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치에 전원을 넣어준 후 GUI와 연결한 후 패치를 체스트에 잘 붙여줍니다. 전극은 3개가 필요하며 RA, Right Arm, LA, Left Arm, RLD, Right Leg Drive 지점에 붙여줍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개의 전극을 붙여준 후 ECG 항목을 선택합니다. 심장의 파형이 디스플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Heart Rate, 즉 심박수는 48bpm, 그리고 꼭지점의 간격인 R2R, 즉 비트 인터벌을 의미하며 1420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R2R을 이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ECG와 함께 호흡수를 측정하는 레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전극의 사용 방법입니다. 모두 7개의 전극이 필요합니다. RA, LA를 이용하여 ECG를 측정하고 V+, I+, V-, I- 전극을 이용하여 호흡수를 측정합니다. GUI 화면을 보시면 ECG와 레스퍼레이션, 즉 호흡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화면입니다. ECG 플랫이 위측에 표시되는 동시에 아래측에는 레스퍼레이션이 표시됩니다. 숨을 들이쉬면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어 그래프가 상승하게 되고, 숨을 내쉬게 되면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어 그래프가 하강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수는 1분당 8번입니다. 다음은 MRD202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평가보드는 Blood Pressure Trending, 즉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 허브로는 맥스 31664D를 사용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입니다. 센서로는 맥스 30101의 옵틱 센서를 사용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GUI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며 수축기 혈압이 116, 이완기 혈압이 72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보드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인 AFE 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8233은 싱글 리드 ECG 전용 칩입니다. 50마이크로암페어의 저전력 칩이며 전극이 사람의 몸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리드 디텍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아날로그로 전압으로 출력이 됩니다. 맥스 3001G는 ECG와 임피던스 측정용 칩입니다. 현재 ECG 패치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R2R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HR을 구할 수 있습니다. ADAS1021은 환자 모니터링 칩이며 싱글 칩 솔루션입니다. AFE용 5채널이 있으며 호흡을 측정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맥스 3011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칩이며 4채널 ECG와 임피던스 측정용 칩입니다. 이 칩은 싱글 리드가 아닌 멀티 리드를 지원하는 ECG 패치를 만들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클리니컬 그레이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표에서는 여러 가지 AFE들을 도표의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제품들 AD8233, 맥스 3001, 맥스 3005, 맥스 3011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과 제품들을 이용하여 스마트워치, SpOD 측정기, 연소 혈당기인 CGMS, 체성분 분석기, ECG 패치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스 86178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 AFE 칩은
ECG, PPG, 바이오지를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이미 앞에서 소개하여 드렸던 MRD106, 즉 체스트 패치용 평가보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PPG의 경우 클리니컬 그레이드를 만족하는 SpO2 기능이 제공됩니다. 총 6개의 LED와 4개의 PD를 지원하며 2개의 풀 RX 채널을 지원합니다. 바이오지의 경우에는 클리니컬 그레이드를 제공하며 IEC 60601-2-47 컴플라이언트합니다. 이와 함께 1.8V LDO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주변 소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2.8mm, 2.6mm, 0.35mm입니다. 이번 장표는 맥스 86178의 응용에 관한 내용이며 AF의 외부에 LED 3개, 포토다이오드 2개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전극을 연결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모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ADPD144RI는 레드 LED와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 LED인 IR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좌측에 2개의 LED가 있고 우측에 PD가 있으며 검정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듈 제품에는 ADPD188GGZ, ADPD144RI, 맥스 86146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맥스 86146은 모든 것이 하나로 내장되어 있는 칩입니다. 즉 MCU, 센서 허브 칩, PPG 센서 AFE, 포토다이오드가 모두 하나의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 LED만 추가하여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 칩을 사용하시면 BOM을 줄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좌측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표현하였습니다. 맥스 32664 센서 허브와 센서 AF인 맥스 86141 그리고 LED와 포토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맥스 86146을 사용하면 외부에 LED만 추가하시면 되므로 아주 작게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넓이는 30%, 높이는 45%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즉 맥스 86141 더하기 포토다이오드 더하기 맥스 32664를 모두 합쳐놓은 것이 맥스 8614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스 86146을 사용하시면 PCB 면적과 높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장표는 AF입니다. 이번 장표는 모듈입니다. 142RG는 레드, 그린의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42RI는 레드, IR의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88GG는 그린입니다. ADPD188BI는 블루와 IR이며 특별히 스모크 디텍션, 즉 연기 감지기 전용 솔루션입니다. 맥스 86161은 귀에 사용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으며 맥스 86146은 센서 허브칩과 PD가 내장된 칩입니다. 이번 장표는 MEMS 센서와 온도 센서에 관한 도표입니다. 특별히 맥스 30210은 MRD106에 적용이 되어 있으며 ADXL 367도 MRD106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ADI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과 신호를 어디에서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HR, PR, HRV, AFIB, IBI, SpO2, RESP, BPT, SQA, SCD, AEC 등이 있습니다. 폼팩터에서 손목, 손가락, 귀에 관한 내용과 시그널 타입이 ECG인지 PPG인지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허트레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은 ECG 기능을 사용하여
심박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맥스 31000을 이용하여 심박수를 구하게 됩니다. 평가보드의 이름은 맥스 31000 WING2-입니다. 이 장표는 맥박을 의미하는 펄스 레이트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PPG 기술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맥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눕기, 앉기, 서기, 수면,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운동 머신, 조정 및 일상 활동 등 다양한 컨디션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제공되는 센서 오브 칩에 해당하는 맥스 32664C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2019년 버전과 최신 버전에서 보시면 최신 버전 30.13.0 커런트의 애큐러시가 더욱 좋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버전은 5bpm의 애큐러시가 81.64%였으나 커런트 버전에서는 90.46%로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장표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한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경우, 서 있을 경우, 걸을 때, 빨리 걸을 때, 달릴 때, 자전거를 탈 때, 휴식을 취할 때, 마라톤을 할 때 등 여러 가지 경우를 테스트하여 얻은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부정맥 측정에 관한 내용이며 MRD105에서 지원이 됩니다. 부정맥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며 비정상적인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알고리즘 구현 시 필요한 정보들은 IBI 컨피던스 레벨, 모션 플래그, 시그널 퀄리티 플래그 등이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부정맥이 있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ECG 그래프에서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맥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맥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맥은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24시간 동안 홀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긴 시간, 즉 2주 정도 몸에 착용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관찰이 용이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SpO2에 관한 내용입니다. SpO2는 모세 혈관에 포함된 산소의 포화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센서의 위치는 손가락, 손목, 귀, 이마 등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MRD105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장표는 BPT, 즉 혈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압은 커플을 사용하지 않는 커플리스 방법이며 핑거 베이스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손목에서 측정하는 방식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FDA 승인이 목표이며 MRS 220 평가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손가락, 즉 핑거 클립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축기가 125, 이완기가 83, 맥박은 89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SQA 수면 품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면 품질의 알고리즘에는 4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HR, IBI, HRV, 억셀러로미터 매그니튜드 등입니다. 알고리즘의 결과는 수면 중인지 깨어 있는지, 수면 기간, REM 수면인지 라이트 수면인지 깊은 수면인지에 관련된 슬립 퀄리티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REM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과 NREM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M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NREM은 Non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안구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고 비동기화 상태가 되며 여분의 산소가 근육에 공급됩니다. 또한 눈동자가 눈꺼풀 아래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호흡도 불규칙해지며 NREM에 대비하여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또한 드물게 몸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NR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와 딥으로 구분됩니다. 라이트의 경우 뇌파가 느려지고 호흡과 심박수도 느려집니다. 체온도 내려가며 몸이 딥 슬립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딥의 경우 세포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관련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면 몸이 상쾌해지며 깊은 수면을 짧게 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ADI의 SQA 솔루션은 슬립, 시작 시간, 깨어있는 시간, 전체 수면 시간, 전체 깨어있는 시간, 슬립의 단계로 REM, 라이트, 딥 등을 알려주며 슬립 퀄리티 인덱스를 0에서 100%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수면 품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SCD는 스킨 컨택트 디텍션의 약자입니다. 이 기능은 PPG 센서가 사람의 몸에서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 신호는 PPG, 그린 컬러와 3축 가속도 센서입니다. 출력 결과는 피부에서 떨어졌는지, 어떤 물체에 올려져 있는지, 아니면 피부에 올려져 있는지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파워 세이빙, HR, SpO2, 레스피레이션 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AEC, 즉 Automatic Exposure Contro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파워 옵티마이제이션, 시그널 퀄리티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PPG 센서에서 사용이 4가지를 제어합니다. LED에 흐르는 전류, 인티그레이션 타임, 평균을 내는 샘플의 개수, DAC의 옵셋 레벨 등을 제어합니다. 즉 설명드린 내용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게 되므로 개발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용된 제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웨비나 시청해주신 고객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댓글에 안내드리는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